문제는 금년도 기화화기 중에 만약에 꽃이 폈을 때 온도가 저온으로 다운됐을 때 수정이 피해를 입었다. 이래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야만이 농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결실 확보에 우리가 초점을 반드시 맞춰줘야 된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과콜라TV입니다. 오늘이 4월 2일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현재 오후 3시 전후가 되었습니다. 4월 상순에 접어들다 보니까 이 병해충 방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농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병해충 방제입니다. 허실, 즉 갖다 버리는 물건이 없어야 온전하게 수확을 다 해가지고 내 소득과 직결될 수가 있다. 문제는 똑같이 방제를 하고 난 다음에도 가을의 최종 결과물이 허실이 많다면 전부 손실이 됩니다. 보호제 위주의 종합방제 또 우전, 사전 방제를 철저히 강조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다만 방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가지의 배치, 즉 빛은 하늘에서 주지만 빛기를 만드는 것은 사람이 할 몫이다. 가지의 배치 문제, 어떻게 내가 가지를 제거할 것이냐, 가지를 유인할 것인가, 빛의 길을 만드는 것, 이러한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비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 약하다 해가지고 무조건 비료를 무작위로 시비하면은 수소 회복에 도움되느냐? 그렇지는 않다. 뿌리의 건건 상황이 어떤가, 이런 것들 관찰을 잘 하셔가지고 어느 시기에 어떤 비료를 줄 것이냐, 퇴비를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러한 부분을 결정짓는 것은 역시 건건 부분, 토양 속의 토양 상태, 물길 상태. 갈로한병은 뿌리가 침수되면은 뿌리 호흡이 불량해지기 때문에 지상부의 성장이 둔화되고 잎이 낙엽을 조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엽소 증상도 많이 발생됩니다. 그것이 바로 뿌리의 상태와 물과 상당히 관련성이 높다. 병해충 방제라든지 전정도 중요하지만 거기 앞서가지고 사과 농사, 즉 실패하지 않는 사과 농사를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기본, 기준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부터 잘 인식을 하고 사과 재배에 임해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잘 되었다가 내년은 못 되거나 이렇게 농사의 최종 결과물이 들락날락, 즉 들쑥날쑥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평균적으로 꾸준하게 내가 생산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색깔도 그렇고 굵기도 그렇고 나무의 성장도 그렇고 등락폭 없이 꾸준하게 에버리지, 즉 평균이 좋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사과나무의 기본 기준, 내 가수원에는 어떤 기준을 내가 적용할 것인가. 사과 재배 관련 전문 책, 강의, 현장 강의, 작목반 영농 교육,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1년 농사를 짓는데 결과물은 왜 해마다 편차가 이렇게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자문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우리 중앙부처에서도 금년도 생산량 확보에 상당히 고충이 많고 또 대책회의까지 마련한 걸로 제가 언론 보도를 보고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이 생산량이 상당히 급감했습니다. 우리가 2021년도 2년도에는 50만 톤을 상회해가지고 오히려 값이 조금 떨어져가지고 양은 많고 값은 떨어지고 해서 우리가 상당히 곤욕을 많이 치르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양이 너무 적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 사과를 사먹는 많은 국민들께서 값이 너무 비싸다, 수입해달라, 중앙정부의 건의가 엄청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과 재배하신 분들도 저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국외 사과가 국내로 유입이 된다면 이 또한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정 생산량을 생산해서 국내 가격이 너무 높지도 않고, 그렇다고 생산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가격이 다운돼가지고 저가격에 판매돼가지고 우리 소득이 하락되는 그런 일도 없어야 되겠죠. 제가 봐서는 국내 적정 생산량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약 48만 톤 내만 안정적으로 나온다면 가격도 나쁘지 않고 소비자 입장에서 봐서도 너무 비싸지도 않고 해서 서로 윈윈 할 수가 있고, 다만 50만 톤, 55만 톤, 56만 톤까지 올라가면은 값은 폭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값이 너무 떨어져서 우리 생산자 입장에서는 너무 피해가 큽니다. 2023년도인가 제 기억에 그때 37만 톤 나왔습니다. 양이 너무 적어가지고 또 곤욕을 많이 치렀습니다. 우리도 곤욕을 많이 치르고 소비자도 사먹기 어렵다.
값이 너무 비싸다. 제가 봐서는 작년도에 생산량이 40한 4만 톤, 40한 5만 톤 내외가 됐습니다. 제가 48만 톤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작년 기준 하면은 금년도 한 4 내지 한 5만 톤 더 생산하면은 약 48만 톤 내외가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생산자 입장에서도 큰 무리가 없고 사 드시는 소비자 입장, 즉 국민들 입장에서도 큰 무리가 없다. 제 주위에 다녀보니까 특히 후지가 국내 50% 이상을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한 55% 됩니다. 양이 절반이 넘습니다. 그 후지가 항상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후지 기준 제가 관찰 결과 전년도에 비해서 꽃눈 상태가 좋습니다. 물론 일부 빈 가지 현상이 있거나 작년도 과다 착과했는 가수원에서는 경영결실 증상, 즉 해거리 증상이 일부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봤을 때 후지 꽃눈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따가 제가 다니면서 금년도 4월 상순 또 개화기 이 방지에 대해서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전부 꽃입니다. 물론 이건 금년도 5년 차에 접어든 후지, 로얄 후지 나무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제가 관찰한 결과 14군데 다녀보니까 후지의 꽃눈 상태는 상당히 평균적으로 봤을 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꽃눈이 좋아야 스타트가 되는 것이니까 문제는 금년도 개화기 중에 만약에 꽃이 폈을 때 온도가 저온으로 다운됐을 때 수정이 피해를 입었다. 이래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결실 확보에 우리가 속된 말로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열매가 맺혀야만이 농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열매가 없는데 누가 약을 치겠습니까? 약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결실 확보에 우리가 초점을 반드시 맞춰줘야 된다. 4월 2일 목요일입니다만 지난번에 영상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4월 1일부터 4월 10일 즉 개화 전이죠. 그때는 이 꽃눈의 어떤 충실도 수채 양분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속효석인 질소 니트로겐 1kg 요소죠. 1kg 꽃눈 어떤 충실도 문제, 결실 문제, 정형과 문제, 꽃가루 간의 신장 문제, 활력도 문제, 초기 열매의 낙과 예방 문제, 정형과 문제 때문에 붕산 250g을 물 500리터에 만들어달라. 요소 1kg 하고. 그래서 한번 양분 공급 차원에서 1차 연미 시비를 해주시고, 작은 잎을 통해서도 연미 시비가 됩니다. 흡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꽃모구리가 뻘긋뻘긋할 때 제1차 정기 방제, 사전에 나옵니다만 제1차 정기 방제를 해야 되는데 잎이 나오고 꽃이 전개되고 피게 되면은 가수원의 모든 살균 37, 8개의 충, 해충 이런 것들이 막 달라붙습니다. 종합 방제를 여러분들이 초기에 잘 하셔야 돼요. 초기 방제가 가을을 결정 짓는다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닙니다. 초기 방제에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야 되고 다만 약재 종류가 원체 많다 보니까 내가 어떤 것을 적절하게 선택할 것인가 그것이 관건이에요. 그래서 제 경험에 의해서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공유하고자 합니다. 가수원을 보면서 제가 현재 시점에 어떤 것을 선택해서 방제를 해야 될 것인가. 영상에 보면은 약 이름도 나오고 뭐 어떤 것도 연미시비 해달라, 땅에는 뭘 뿌려달라. 제가 아는 건 말씀드린 거예요. 특정 A, 특정 B를 홍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하는 역할이 그거라고 지금 봐요. 그냥 뭘 치세요. 어떤 약을 뿌리세요. 살균제 뿌리세요. 어떤 살균제? 살균제가 수백 가지가 있는데, 살충제가 수백 가지가 있는데, 살충제 뿌리면 됩니다. 어떤 살충제? 뭐 진드물입니까? 응이약입니까? 수나바입니까? 입마르나바입니까? 노린제입니까? A 벌레 약에도 약 종류가 수십, 수백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내가 딱 집어드린단 말입니다. 제 경험에 의해서 제가 선택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딱 집어드린 거예요. 나보를 같이 보면서 4월 상순 이 시점에 중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나무는 M26 작은 대목, 금년도 5년 차에 접어든 로얄 후지입니다. 주지수는, 척지수는 대략적으로 22개에서 한 28개, 많은 거는 저 꼭대기까지 30개가 넘습니다. 3.5m 이상 자랐죠. 처음에 가지 수평율을 해가지고 수평으로 잘 각도가 잡혔습니다. 가지 수가 많으면서 척지가 굵어지지 않아야 이 나무가 오래 갈 수가 있다. 이런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전체 꽃입니다. 꽃 아닌 게 없습니다. 다 꽃입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멍텅구리가 있는데 발화되지 않는 꽃인데 이런 게 간혹 보이는데 전반적으로 꽃 상태가 아주 양호하는 가소이다 이런 말씀드리고 상단부에도 꽃이 상당히 잘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 시점에 방제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또 잘못돼 가지고 똑같이 1년 내내 고생하고 약치고 비료 주고 유인하고 전정하시고 그렇게 열심히 해서 불구하고 또
또 탄저병이 와가지고 또 부패가 오고 또 벌레 피해, 노린재 피해, 또 갈반이 올려 제가 보니까 상당히 전국적으로 창궐할 걸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갈반 역시 뿌리하고 연관성이 상당히 깊다. 그래서 어떤 약을 방지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우리가 서로 간의 기술을 공유해가지고 성공적으로 가을에 정말로 맛있고 이쁘고 색깔 멋진 사과를 획득해가지고 정말로 기분 좋게 가을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많은 고민을 현장에서 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나무가 상당히 안정이 되어 있다, 이런 판단이 있습니다. 여름 되고 가을 돼도 수관이 복잡할 정도의 나무가 아니고 4 곱하기 2로 시켰다 보니까 그늘될 부분이 전혀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방제도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공 사과농사, 즉 흔들림 없는 사과농사, 해마다 에버리지가 좋은 결과물을 평균적으로 잘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많은 기술도 있고 많은 책도 있고 많은 이론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과수원에 적정한 걸 뽑아내셔가지고 나만의 내 과수원에 맞는 기준을 여러분들이 확립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보름 전에, 한 20일 전에 실패하지 않는 사과 농사의 기준, 이래가지고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경험을 제가 책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 계신 분들은 그 책을 한번 구매를 하셔가지고 한번 읽어봐 달라, 이런 말씀드리고, 내 것으로 섭렵해서 내 가수원에 적용해가지고 10년, 20년 안정적으로 좋은 수확을, 천재지변이 없다면 좋은 수확을 안정적으로 획득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한 5일에서 빠르면 5일 홍로, 조숙계 품종에서 일부 꽃이 개화가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한 10일 정도 후 되면은 개화가 됐다는 소식이 들릴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이 정도면 제가 봐서는 꽃망울이가 5개 보입니다. 따라서 한 일주일에 10일 정도 되면은 아마 정규 소독을 하셔야 될 것이다. 소독 시기는 지금 사진에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요 시기 바로 전에 여러분들이 살포를 권장드리고, 요거보다 앞에 살포하시면은 벌레가 많이 꼬입니다. 그때 너무 빠릅니다. 그래서 적정 시기를 잘 선택해야 약효를, 즉 타이밍이죠, 약효를 제대로 볼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병해충이 가수원으로 이동, 즉 유입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종합방제를 철저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마 제 느낌에 금년도 냉해 피해도 우려된다, 냉해 피해가 온다, 오지 않을 것이다는 그 누구도 예측을 못합니다. 다만 우리 경험상 봤을 때 냉해 피해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관리하고 대비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냉해 피해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뿌리고 뭘 하고, 그때는 때가 늦었다. 갈반병이 창궐하고 난 다음에 갈반약 친다 그래서 잎이 떨어지지 않는 걸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탄저병이 많이 왔어요. 전부 다 번졌어. 그때 치료제 친다고 탄저병이 멈춥니까? 절대 멈추질 않습니다. 미리미리 방제를 하셔야 됩니다. 사전 방제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냉해 방제도 사전에 여러분들이 대비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이 정도 무렵돼 가지고 연면 시비를 통해서 이 작은 잎을 통해서 흡수시키자, 요소 1kg, 붕산 250g을 단독 살포해달라. 물론 화상병 살균제하고 같이 혼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만약 그때 하지 못했다면 정기 방지 때 베프란 2병 플러스 살충제 성크루즈 1.5병 또는 판듀 1병 또는 직격탄 1.5병 또는 라이몬 플러스 모스피란, 이런 식으로 살충제 단독 또는 살충제 2가지 조합 이렇게 하셔가지고 거기에다가 요소와 붕산을 같이 혼용하셔도 무방하다 말씀드리고, 그게 힘들다 그러면 제가 늘 강조드렸던 프로테스라고 있죠. 프로테스 1병 또는 인사이트 플러스라고 있습니다. 인사이트라고, 그것도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런 것들을 선택하셔가지고 같이 살포해달라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이 방제 대상은 물론 우리 갈반병이라든지 이 불안병, 깍지벌레 문제, 응애 문제, 진딧물 문제, 노린재 문제, 그 다음에 순나방, 심직나방육 문제, 갈색날개 매미충도 상당히 산란지가 많습니다. 종합적으로 방제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딧물도 소홀하면 나중에 햇순에 진딧물이 많이 꼬입니다. 때로는 열매를 나중에 적고할 때 보니까 열매에 에무니고리, 장립 노른자가 흡집 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때 뒤늦게 깨닫고 노른자가 많다고 노른자를 쳐야 된다. 그때는 벌써 열매에 흡집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노른자를 쳐도 그 열매는 원상 회복이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전 방제가 중요하다고 계속 언급을 드리고 강조를 드리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상 처리도 지금 활식이 됐죠. 여기는 뭐 아상 처리할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5년차이기 때문에. 유목 같은 경우는 1년생 말고, 1년생은 여러분들이 BA 처리해가지고 발성 유도해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BA 처리도 좋지만은 나무를 심고 굵은 가지를 솎아내시고 난 다음에 2년차에
2년 차에 남겨둔 가지를 다 훑어내면은 가지 발생이 최소 20개에서 30개까지 나무 중앙부에 다 나오게 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발생이 안 되는 부분은 원눈에서 대략 한 10mm 위에다가 칼로 또는 작은 실톱이 있습니다. 그걸로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깎아주시면은 거기에서 가지 발생률이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법은 다양합니다. 나무좀도 발생이 될 시기가 됐습니다. 주로 4월 1일부터 4월 15일 사이에 가수원에 유입돼 가지고 약한 나무, 동해 피해를 받거나 뿌리 근원부가 약하고 수세가 떨어지는 나무, 그런 나무에는 나무좀이 가해를 하기 쉬운데, 주로 나무 연생을 보면은 2년생부터 4년생 사이 나무좀 피해가 상당히 많고, 때로는 복숭아 같은 경우는 나무 수세가 엄청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노령목, 복숭아는 10년, 20년 된 나무에도 나무좀이 많이 들어갑니다. 또 복숭아 유리나방도 많이 들어가고, 사과는 유리나방 피해도 있지만 거의 많이 없고 주로 나무좀이 많습니다. 스미추온 유제 또는 엘산 유제를 물 한 마리 200 내지 300ml, 전착제, 일반 전착제 있습니다. 아리 전착제 또는 카바 전착제를 40ml 같이 이어가지고 지표로부터 제1단 주지까지 또는 2단 주지, 3단 주지 가능합니다. 그때는 이런 잎에 약이 묻지 않도록 여러분들 주의해가지고 분물하시면은 상당히 나무좀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꽃이 중심화 기준, 중심화가 대략 한 30% 정도 폈을 때 포미나 반병, 물 500 기준 포미나 반병하고 프로텍스 한 병 또는 포미나 반병에 인사이드 플러스 한 병 전체적으로 한번 쫙 뿌려주시면은 수정, 결실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과실, 결실과 세포 분열, 즉 비대에도 상당히 도움을 주기 때문에 결실이 되지 않고는 농사가 스타트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수원에 실천해달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또 결실이 우려되는 품종, 또 그런 가수원 저지대, 수분수가 많이 부족한 가수원에서는 꽃가루 수분, 인공수분도 하셔야 됩니다. 사과 꽃가루 20g에 석송자 80g, 즉 1대4죠. 20g 대 석송자 80g, 1대4 해가지고 면봉으로 꽃 중심에다가 1번 화에다가 타치 콕 찍어주시면 됩니다. 수용률이 상당히 높고 정량과 생산에 더 유리합니다. 또 개화 기간에는 이 바닥에 풀꽃이 많습니다. 특히 민들레가 많죠. 밑에 민들레가 노랗게 하얗게 많으면은 글로 벌이 많이 몰려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꽃으로 덜 갑니다. 그래서 개화 기간 중에는 가수원 바닥에 이 풀꽃이 없어야 됩니다. 그 풀꽃이 피지 않도록 사전에 우리가 제초 작업, 즉 바스타나 인바이오원 이런 풀약이 있습니다. 안전한 약이죠. 가수원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런 약을 침을 해가지고 풀꽃을 없앰으로 해서 벌들이 전부 다 가수원 나무로, 사과나무로 이동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사전에 조치를 하는 것이 결실 확보에 더 유리하다, 이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개화기의 이 관수를 함으로 해서 암술의 수정 능력이 한 2, 3일간 더 유지가 됩니다. 이 꽃 속에 수분이 부족하다면 암술도 수정 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관수를 함으로 해서 수정 능력을 한 2, 3일간 더 보충해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가물 때는 더 하죠. 그래서 개화기 때는 관수가 수정 능력과 상당히 연관성이 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수 시설이 있는 곳에서는 관수를 좀 해달라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개화기 전에 비가 오면 참 좋죠. 지금 봄비가 내일 모레 토요일날 또 온다고 예보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모든 작물에 봄비는 단비와 같다. 생육에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는 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과심 곰팡이하고 꽃썩은병, 화불병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병들이 주로 발생되는 장소는 산지형 가수원 또는 계곡 옆에 위치한 가수원 또는 저지대 가수원에 그런 과심 곰팡이병, 화부병, 꽃썩은병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심이 더 많죠. 그런 병 예방을 위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단독으로 살균제를 살포를 하셔야 됩니다. 만개기에 중심화 한 50 내지 70% 개화됐을 때 이 꽃을 중심으로 살균제 단독 살포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살균제는 주로 선두주자라는 살균제가 있습니다. 그 살균제가 과심 곰팡이에 전문적으로 등록된 약제이기 때문에 개화 기간 중에 살포하시면 과심 곰팡이나 꽃썩은병에는 상당히 예방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런 피해가 있는 가수원에서는 살포하시면 방제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가면 갈수록 이 농사가 쉽지가 않습니다.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기상이변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예보도 잘 맞는 경우도 있지만 잘 맞지 않는 경우도 많고, 또 비량도 갑작스럽게 너무 많이 오고 예상하지 못했던 병해충도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대발생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찰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험과 예찰이 중요하죠. 예지. 그래서 금년도는 이러한 병이 많이 올 수 있다. 첫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거를 직감적으로 가슴속에 가지고 있다가 거기에 대해 초점 방제, 즉 표적 방제를 우리가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전 예방이 중요합니다.
벌레 먹고 난 다음에 치면은 아마 피해 받은 거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탄저병이 발생되고 난 다음에 그 열매는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 썩습니다. 옆에 있는 열매도 잠재균이 2차 감염이 되어 있습니다. 약을 친다 그래가지고 치료가 되느냐? 그것도 사실상 제 경험상 봤을 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거는 충분한 양량과 사전 보호제를 통한 사전 예방. 갈반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리 근근이 중요하고 뿌리가 잘 호흡이 되고 있는가, 물은 우리 가수원에 고이지 않는가, 뿌리가 물속에 잠겨있는 형국은 아닌가, 각각의 가지 사이로 약재가 잘 쏘아 들어가는가, 양은 충분한가, 우리 가수원에 있는 수질 pH가 혹시 7.5, 8.0, 8.5는 아닌가. 그런 알칼리성 가수원 물은 농약은 산성이다 보니까 서로 반대입니다. 궁합이 맞지 않습니다. 그때 나는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가, 즉 농약 방제에 가장 효과적인 수질 pH 산도가 5.5에서 6점 범위가 나오게끔 나는 조정해서 약을 방제를 하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제가 늘 강조드렸던 기준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준서를 제가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물론 앞으로 제2편에서는 현장 실천적으로 어떤 약을 취해야 되고 어떤 비료를 어느 시기에 얼마만큼 줘야 되고 이런 세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2부에서 다뤄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앞에 선보일 계획이 있는데,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낮에는 그런 원고를 정리할 시간이 없습니다. 주로 저녁 8시, 10시부터 해가지고 새벽 2시 사이에 원고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개인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 또 많이 피곤하고 해서 일단은 제가 만든 제 1편 책이 대략 한 70 몇 권 남아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전화하셔가지고 반드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여기서 뵙네요. 아, 방금 오셨습니까? 아, 제가 여기서 뭐 한 15분, 20분 들었는데. 제가 이제 다녀보니까 꽃 상태가 상당히 좋고, 일부 이런 것들은 보니까 좀 멍텅구리네, 그죠? 멍텅구리인데, 여기서는 이 꽃이 좋네요. 이것도 좋고, 좋은데, 한 개 마시고 가느니까 요걸 두고 여기 가위로 여기 잘라시면 돼요. 이걸 더 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달면은 또 이렇게 또 이렇게 나와요.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들어온 거잖아요. 여기 좀 걷어야 돼? 제가 봐서는 여기를 두고 여기를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또 순이 또 그만큼 또 한 뼘, 두 뼘 길어집니다. 겨울 가지고 생활을 늦게 따면 또 나온다는 얘기를 한번 하신 거 있지. 늦게 따서 양분이 소모가 많기 때문에 꽃눈 형성이 좀 불량해지죠. 대나무가 색깔이 안 나가지고 늦게 땄어. 늦게 땄는데 늦게 따 보니까 전부 잎눈으로 변해. 꽃이 안 됐다 이 말씀이에요. 여기서부터는 괜찮잖아. 요 새나무가 그렇다. 작년에 색이 나빠가지고 색깔이 더 날까 싶어가지고 이 새나무를 놔둬봤는데 늦게 따가지고. 원래 보니까 꽃 상태가 좋지 못하다. 야. 잎눈 수가 많다. 야. 그 작년 우리 강의했는 거 똑같네, 그죠? 야, 똑같이 그렇게. 내가 그걸 머릿속에 예. 기억을 하게. 예. 근데 여기서부터는 딱 괜찮아. 아, 그렇네요. 야. 여기서부터 다 꽃이네. 예. 아, 전부 꽃이네. 대나무. 예, 예. 대나무가 딱 그렇게. 확실히 구분되네, 그죠? 네, 아, 그래서 구분돼. 교육을 할 적에 예. 아 이거 진짜 경험이 나가지고 너무 많이 좋아가지고 예. 말씀을 잘 하십니다. 아, 내가 예, 현장에서 겪고 있게 아주. 예. 현장에서 다 겪잖아. 예, 예. 전부 입는 거. 황을 쳤습니까? 기규 쳤습니까? 우리는 이거 예, 어게 예. 예. 기계는 안 쳤어. 이건 왜 안 쳤는가 하면은 예. 그 기규 쳤는 흔적이 안 보여가지고. 딴 데건 나 쳤는데 이건 안 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수세가 그렇게 강하지를 않았게. 이 수세가 강한 나무가 아닙니다, 지금 이게. 예, 그죠? 그래, 그러면 아주 강한 나무가 아닙니다. 딸 때 돼서 따야 된다. 예. 내가 그걸 강조하는 거지. 아, 그렇죠. 제 습기 되면 날짜가 되면 따야 된다. 그 말씀이죠. 해나무 외에는 괜찮다. 여기는 바닥에 민들레가 많이 없습니까? 별로 안 보이네요, 그러니까. 이 민들레 꽃이 많으니까 내가- 버려와가지고 아니, 내가 민들레로 많이 가버려. 내가 지금 뭘 하려고 하는 사람을 해가지고 나는 이걸 예, 키라고 예. 이걸 캐내고 음. 이걸 확실히 더 제껴야 돼. 이걸 약 쳐가지고 잡아올 일이 아니라 캐내 풀이 이 있는데 풀약을 쳐도 예. 잘 죽지 않는 풀입니다, 이거. 이게 뿌리 있는 데만 예. 왜 이걸 캐가지고 예. 애를 쓰고 하면 여기가 이게 있음으로써 이 가랑이 하면 이게 자꾸 덮이게 돼 있어 이만큼. 아, 덮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 이걸 제거를 해버려야 깔기로 끌어도 잘 됩니다. 아, 자꾸 더 흙이 덮일 수가 있기 때문에 나무 수세가 그죠? 세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가 이 생육 시기가 좀 빨라지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조금 빨래. 제가 빠르면 3일, 더 빠르면 5, 6일 돼요, 예. 지금 보니까. 기후 관계로 예. 밑에보다는 위에가 덜 피해 지금. 예, 예, 예.
공기 차이가 얼마큼 나요? 3m 차이인데, 그죠? 확실히 나잖아. 예, 그러니까요. 생육이 다 빠르고 개화 시기도 빨라질 것이다. 네. 지금 보니까 빨라질 것 같아요. 빨라질 그 문제는 냉해 피해가 없어야 되는데. 빠른 게 좋은 건 아니야. 그렇죠. 냉해 때문에 그렇죠. 냉해 때문에. 맞아요. 결실이 가장 걱정이고, 처음에는 이쑤시개 유인 다 하셨네, 그죠? 4년 전에 저 자료네, 이게 쉽게 말하면 그 증거네. 올해가 이거 복인이라도 이거 썩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평 90이 돼줘야 되고, 이게 90이 돼줘야 덜 굵고, 아버지와 아들 주종 관계가 명확해지고, 이 가는 주지를 많이 가져가야 나무가 오래 갑니다. 이 굵어지면 같이 다 늙어버려요. 바란스가 다 깨지고. 예. 사실상 이 현재는 아주 굵은 건 아닌데 예. 저걸 더 잡아적혀야 돼. 앞으로는 이게 지금 곧 나갈 때가 되면은 나가기 전에, 1년 전에 어떻게 아상을 엿든지 해가지고 예비 칙지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나갈 걸 대비해가지고. 그래서 지금부터 주관에서 혹시나 순이 튼다면 그 순을 다 보호를 해야 됩니다. 영구 주지는 없습니다. 지금은 아주 한참 따먹이려고. 지금 따먹어야 되죠. 향후에 몸에서 나오는 도장지가 있다면은 그거를 다 확보를 하셔야 된다. 유인도 필요하고, 가지수는 아주 참 잘 받아온 나무가 되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약 한 30% 이상은 더 나올 거야. 생산량이. 내 생각에 꽃을 봤을 때 그죠? 나무로 봤을 때는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과 콜라 TV였습니다.